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특히 우울증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길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일상에서 한두 번은 겪어봤을 만한 힘든 마음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신간을 들고 왔습니다. 정신과 의사 양재용 형제가 쓴 내 마음 나도 모를 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양재진 선생님 맞습니다. 공저자인 양재용 선생님은 동생이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형제간의 정신과 의사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두 저자가 교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아주 색다른 케미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책은 크게 자신과 이 관계에 관한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자신 부분에서는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이라는 테마를 다루고 있고, 관계에서는 가족, 친구, 직장, 연애 나누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불안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인님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주로 몸을 움직이는 편인데요. 여기저기 집안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고 빨래거리를 찾아내서 몰아서 빨래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몸을 괴롭히는 편이죠. 책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에서는 불안은 사라질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면 적정 수준의 긴장과 불안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스트레스 얘기죠. 그래서 불안을 견디는 힘은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생존을 위한 불안감이 일상을 흔들어서 못 살게 만들 만큼 괴롭힌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책에는 불안의 대표적인 병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벽증, 강박증의 일종인데요. 100명 중에 이 두세 명가량 있다고 하니까 꽤나 흔한 편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청결결벽증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10번가량 손 씻어요. 청결하고 뭐 괜찮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만지기만 하면 손을 씻습니다.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손 씻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결벽증이지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범불안 장애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별일 없이 잘 사는데 왠지 불안한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이거 불안하면 참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도 잘 못 이루죠. 여기에 특정 행동이나 상황, 그러니까 뭐 남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앞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걸 잘 못한다. 이렇게 되면 트라우마로 작용합니다. 불안감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저도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입 면접을 보는데 한 친구가 대답을 하다가 얼어버리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숨을 헐떡이더니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내주면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준비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한 20분쯤 지나고 나서 괜찮다고 해서 다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 면접에서 이 대답을 잘 못했다가 면접관한테 된통 혼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수시로 얼어붙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냥 20분을 기다려줬을 뿐인데 그 친구는 이 얼음병에서 벗어나게 됐고 저는 착실한 직원을 얻게 됐습니다. 내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친구 경우만 해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보통 사람들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불안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우리 뇌에는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부추기는 뇌에 회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불안감이 심해지면 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가슴에 통증이 올 정도로 아파오고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되죠.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공황 발작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면 공황 장애가 됩니다. 양부로는 현대인들이 가진 이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쉼호흡입니다. 마음챙김 호흡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입으로 후 하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때는 살짝 눈을 감고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3번에서 5번가량 이 호흡에만 집중해도 불안한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한 생각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길이 밀려서 늦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제때 다 못 해낼 수도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 현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하죠. 두 번째는 불안한 생각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때는 걱정 말고 일단 이것부터 하자 라는 형식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는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불안하고 이 염려되는 극적인 상황에 여러 번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걱정은 내일 하자, 일단은 쉬고 하는 혼잣말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현명한 대응법이더군요. 걱정은 접어두고 일단 밥부터 먹자. 걱정은 이따가 하고 일단 청소부터 하자. 불안한 생각에 거리를 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3번째는 계획하고 행동하고 성취하고 피드백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그 결과가 즉시 보여지는 걸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물론 청소하기나 설거지하기처럼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행동들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생각대로 행동하고 예측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덜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면 반드시 정신과를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손을 씻고 씻다가 수세미로 문지를 정도의 극심한 결벽증이나 공황장애는 단순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아프면 병원으로 찾아가서 즉시 치료받는 거, 이것 또한 자신을 잘 챙기는 일이겠죠.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요즘 들어서 부쩍 마음이 울적하고 묵직하다 하신다면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